자, 일부 집회 연사 받으신 분 무대로 준비해 주시고, 일부 국회 앞에서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반역 국회 앞에서의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집회 안내 방송 주세요. 잠시 후 태극기, 성조기와 함께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우리공화당 애국집회가 시작됩니다. 집회 방해자와 직접 다투거나 싸우지 마시고, 이상한 사람, 수상한 물건은 주변의 경찰이나 태극기 보안관에게 알려주세요. 시민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 통로를 확보해 주시고, 큰 깃발은 집회장 양 옆으로 도열해 주세요. 유실물을 습득하신 경우 무대 앞으로 가져다 주시고,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따로 방송하지 않으니 분실물을 찾으실 경우 무대 앞 관계자를 통해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약주 금지. 집회 참석 전이나 집회 참석 중에는 약주 금지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호응하고 동참하실 수 있도록 품위와 질서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우리공화당 애국우파의 이미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 저지를 위한 제162차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을 예정이오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 태극기 단상 중앙으로 위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 중앙에 대형 태극기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시는 국민들께서도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입니다. 애국가는 1절부터 4절까지 완창하겠습니다. 애국가 제창!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후국 영령. 2017년 3월 10일 불법 사기 탄핵에 저항하다 공권력에 의해 유명을 달리하신 애국열사 5인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1동 묵념. 다음은 대통령께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정면 스크린을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민주주의 초석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하신 국부 이승만 대통령, 보국강병 정신으로 대한민국을 경제대국으로 이끄신 조국 근대화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으로 자유통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신하셨고 오늘로써 999일째 옥중투쟁을 하고 계신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세 분 대통령께 대하여 일동 차렷 경례! 지금부터 사전 예식을 모두 마치고 제162차 공수처 그리고 연동형 비례제 저지를 위한 국민저지, 국민저항운동 태극기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계신 피켓은 위로 들고 집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쪽에 드시고 아래로 내리지 마시고 피켓이 잘 보이도록 들어주십시오. 머릿속엔 온통 당리당략 그리고 자기 욕심에 눈이 먼 정치인들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습니다. 배에 기름칠한 돼지들이 머릿속에 국민이란 두 글자를 잊은 채 공수처, 연동형 비례제라는 사상 최악의 좌파 독재의 포문을 여는 독재 세력에 편승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대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하였고 그리고 좌파 독재의 포문을 연 사상 최악의 국회로 기록이 남을 겁니다. 오늘 하루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으로, 국민의 몸으로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한 대국민 투쟁 함께 해주시기를 힘찬 구호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 999일째 불법 인신 감금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 좌파 독재 장기 집권 음모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우파 개멸 공작 정치
오늘 제162차 태극기 집회 개회사는 사선 의원이시자 그리고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이시자 좌파 독재에 온몸으로 투쟁하고 계시는 외유대강의 리더 홍문종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들이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대요. 여러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제가 저 앞에 국회를 바라보고 있느라니까 너무 서글퍼요. 제가 어제 새벽까지 무슨 필리버스터인가 뭔가 하는 거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서글퍼. 제가 저 국회 속에 들어가 있는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여러분 앞에 너무 부끄럽고 여러분 앞에 너무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999일째 박근혜 대통령께서 옥중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저 국회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게슈타법이라고 하는 법, 우리가 말하는 연동형 비례제인가 뭔가 하는 선거법, 지금 내일 모레 이 필리버스터만 끝나면 이제 통과시키겠다고 더불어가 뭔가 당과 1중대, 2중대, 3중대, 4중대가 저기서 또아리 들고 있어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앞에서 공수처 반대합니다. 연동형 반대합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하는 일들,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일들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여러분에게 한없이 부끄럽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놈의 나라가 좌빨 나라이고 공산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 빤히 다 알고 있고 공산화가 돼가고 있는데 너희 이른바 말하는 보수 우파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말하기를 서울역 광화문 광장, 태극기 광장을 메우고 있고 말하기를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애국 국민들이 좌경화를 막고 빨갱이 되는 빨강이 세상 되는 대한민국을 막는다고 하는데 어찌하여 아무 결과가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은 어찌하여 저렇게 천일되도록 감옥에 가 있고 그리고 어떻게 공수처 선거 국회에서는 저렇게 국민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국회를 공수처도 통과시키고 연동형도 통과시키고 유치원법인가 뭔가도 통과시키고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느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2019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투쟁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해요. 우리가 이제는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제가 한국당 당원들을 바라보면서 특별히 한국당 국회의원들을 바라보면서 이 등신같은 놈들 100명씩이나 되는 국회의원을 가지고도 질질 끌려다니기만 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한국당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나라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끄집어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역사의 시계는 구분응선까지 왔지만 여러분 마지막 구분응선 넘기가 제일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강곡하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걸고 박근혜 대통령님
감옥으로부터 서청대로부터 당당하게 걸어 나오는 일, 그리고 국회에서 있을지 모르는 공수처법, 연동형 선거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막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와 함께 혁명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국민들은 우리밖에 믿을 사람이 없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직은 힘이 부족하나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은 우리 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 태극기를 사랑하는 애국 국민들을, 대한민국 국민들도 외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나라 사람들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이 혁명군 전쟁을 치른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오늘도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하면서, 승리를 목전에 둔 마지막 투쟁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지막 투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을 더 보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 앞에, 대한민국 국회 앞에 우리가 옳습니다. 우리 말이 맞습니다.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공산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개수탄법법에 의해서 우리 모든 국민은 노예 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리고 막고, 그리고 결국은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투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이겨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천년만년 전파독재 연동형 비례제를 저지하자! 국민무시 미실냐 연동형 비례제를 저지하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내표 연동형 비례제를 저지하자! 네, 다음 모실 분 전사선 의원이시자 죄송합니다. 친박연대 대표셨고 현 천만이 부재 석방본부 공동대표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으로 계시는 투쟁의 한길을 걸어오신 이규택 대표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태극기 혁명군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이 공수처가 뭐의 약자인지 아세요? 공포야, 공포. 공처가 공포 수사처예요. 이거는 수사나 무슨 기소가 없이 아무나 옛날 국내의 관시법처럼 마음에 서툴르면 잡아가는 공수법이에요. 공포, 공갈 수사법, 공포 수사법. 제가 연초에 서울 여기가 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공수법은 연동형 비례대표는 다른 분이 할 테고, 이걸 왜 도입하게 되느냐? 옛날 김대중 정권 때 2000년도에 우리 총선이 끝난 다음에 김대중이가 우리 한나라당 국회의원들 공갈 협박을 넣어가지고 37명과 6명을 빼갔어요. 도저히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건데, 그때도 김대중이나 노무현이가 이
한나라에 반대한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드디어 문재인이란 놈이 이거를 좀 같은 문씨 자기 아들에게 시켰던 문세강인가? 이름 뭐지? 뭐예요 그 사람이? 에? 문세강인가 하는 그 같은 문씨 문사이 문사이 이를 통해서 지금 이게 통과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에 뭐 연동형 비례대표고 지자리고 뭐고 만일에 좌파 세력이 100석밖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야당 보수야당에서 한 50명 빼가 그 빼가는 기초작업이 바로 이 공수처법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냥 빼간다면 어떻게 할까요? 헌법 개정하려고 틀림없이 헌법 개정이야. 내가 듣기로는 문재인이가 북한에 가서 뭔가 비밀이 있어 비밀이 왜 김정은에다 절절기냐 김정은이가 그렇게 욕을 하고 무슨 오지랖 떤다 소장아리 무슨 지랄친다도 걱정 못하는 것이 이유가 있어. 왜? 약점이 잡혔기 때문에. 그 약점이 뭐냐? 문재인이가 내가 임기 동안에 연방제 통일가는 헌법을 만들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의심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기가 목을 메고 지랄 발달 치는 거야. 목을 매잖아. 같은 문식끼리 손잡고 여기 다른 문신이 아니에요. 문세강 후배 두 문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연방령 통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요새 무슨 비리 권력형 비리 많이 터지잖아요. 부산에 김전 무슨 부산시장 선거 무슨 유죄도 한 100가지가 되더만 문재인 잡아놓은 법 위반이 한 100가지가 됐는데 여적죄 있는데 이거를 전부 공수처에서 다루겠다는 거예요. 맞죠? 우리 국민들이 다 알죠? 만일에 내가 보기에는 26일 아마 밤이나 새벽에 할 것 같은데 이게 많이 통과되면은 대한민국은 연방제 사회주의국가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좌파 세력이 이해철이가 말한 대로 20년, 50년 지고 가려는 음모가 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혁명군 여러분,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서울역으로 밤을 와서 청와대로 쳐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 엘친 대통령이 그리워. 엘친이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했어요? 러시아 국회에서 싸움난 거 뭐 했어요? 엘친이가 탱크를 갖다 놓고 국회장에다 방황 쐈죠. 기억나죠? 요즘에 엘친 같은 인생 없어 우리 대한민국에. 저 국회의장에서 대표를 쏘는 그런 의사가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해서. 우리 대학교 혁명 여러분, 그리고 오늘 아까 뭐 크리스마스 찍는데 저는 새드마스라고 그래요. 새드마스.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슬픈 새드마스. 슬픈 마스예요. 이 엄동설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치 없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원통한 아무치 없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엄동설안의 저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서 있다는 것이 정말 가슴이 아프고, 그래도 오늘 사실 저도 감기에 걸려가지고 나올까 말까 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엄동설안 감옥에 계시는데 내 감기가 뭐 약 먹으면 낫겠지 하고 올라왔는데, 우리 조금 이따 우리 또 박근혜 대통령 격려차 서청대 가는데 다 같이 힘을 내서 대한민국 혁명군 여러분, 반드시 대한민국을 구출하자!
대한민국을 지키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규택 대표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매국의 전당 안에 들어있는 국회의원들 깜짝 놀라도록 큰 소리로 함께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독재 마지막 퍼즐 공수처를 반대한다!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정화근보 공수처를 반대한다! 국민 무시 밀실 야합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음모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국민을 저버리고 좌파 독재 편승한 20대 국회 해산하라! 힘찬 구호에 이어 힘찬 젊은 연사 여러분께 모시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젊은 지성 최지민 팀장 우리 큰 박수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촉구를 여러분 모두가 보셨을 거예요. 뭐 이걸 가지고 뭐 도떼기 국회다 이런 얘기가 많은데 전 그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발연기 국회다. 이 당이나 저 당이나 전부 국민의 안중에 없고 다 이 다음에 내 지분, 이 다음에 내 당 지분, 이 다음에 내 의석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서는 지금의 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를 두고 각자 그 자기 머리만 돌려가면서 점점 국민의 삶은 저 밖으로 팽겨치고 자신들만의 성을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만큼 열심히 하면 저걸 과연 못 막았을까?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끌어낼 땐 그렇게 신나게 하더니 지금 와서 그 투쟁력 다 어디로 갔는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킬 때 그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지금 죄 없이 감옥에 간 지 999일째인데 그 투쟁력 다 어디 갔습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때 대한민국 보수우파가 잘 나가고 애국우파가 잘 나갈 때 도장 들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어제 왜 망치 들고 도망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도장로는 있는데 망치로는 없다! 이게 제대로 된 국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1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 그걸 킬도저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회의 핍박을 받고 시청의 부당함에 자기 집이 망할 지경이 된 한 소시민이 동기어진의 마음을 품고서는 불도저를 구매했어요. 불도저를 사서는 어떻게 했느냐? 2년 동안 그것을 마개조했습니다. 마개조했다는 게 무엇이냐? 그 불도저에 총을 쏘고 그 불도저에 무슨 일을 해도 절대 뚫리지 않는 장갑을 붙이고 무엇이 와서 가로막아도 밀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불도저로 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사업체와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그 사람들 하나하나 그 불합리한 부조리한 위정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터전을 전부 자신의 개조한 불도저로 파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이 사람은 자기가 살 생각이 없었어요. 불도저에 스스로 탑승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스스로 불도저에 탑승하고 그 불도저를 이용해서 스스로 자신이 탑승한 불도저에 콘크리트를 끼얹었습니다. 나갈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그 불도저를 밀고 계속 나아가면서 이 잘못된 사회에 대해서 항거하다가 그 불도저의 바퀴가 빠져서 더 이상 움직이게 될 수 없자 그 불도저 안에서 스스로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잘한 일이었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불도저 주인의 기계와 결기만큼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지금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 불도저 주인 한 사람만큼의 결기조차 저 국회에 단 한 사람의 거대 여당 정치인도 보여주질 않는가? 어떻게 저 국회에는 단 한 명의 불도저
여러분, 우리 공화당은 참 3년 전에 비참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뽑은 대통령을 저 국회 머저리 몇백 명의 표로 인해서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벌써 1000일이 됐고 어떻게 보면 그 전부터 진행된 작업이었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됐느냐? 그나마 동지라고 모인 사람들, 그 얼마 없는 사람들 와중에서도 수많은 배신과 변절과 그러한 더러운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렇게 키운 당이에요. 절대 꽃길을 걷지도 않았고 절대로 쉬운 길에 오지도 않았고 모든 길은 다 어려웠고 매사에 실패와 슬픔이 뒤따랐고 그렇게 해서 성장시켜온 정통의 애국보수 정당이었습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불도저가 돼야 될지도 모를 그런 시기가 되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민심과 국회를 완전히 이바시키고 자신들끼리 공천하고 자신들끼리 줄 세우고 국민이 누구를 원하든 국민이 누구를 싫어하든 자기가 정하면 그만인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공수처는 어떻습니까? 국민이 아무리 혼신의 힘을 모아서 자신이 원하는 정치인, 대한민국을 바꿀 정치인 그런 사람들을 뽑아놔도 공수처로 문재인 씨가 너 죽어버려 하고 죽을 때까지 조지고 죽을 때까지 조사하고 죽을 때까지 쓰레기로 만들고 이런 일들을 하면은 어느 제정신 박힌 정치인이 백이겠습니까? 정상인이라면 농사 짓고 싶을 거예요. 수많은 정상인들이 정치인 브로커들, 시위 브로커들, 수많은 비정상 군상들이 질려서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정치뉴스에서 도망갔습니다. 솔직히 그건 기존 정치권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정상인을 보호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정치인을 보호하지 못했다. 정상적인 정당을 보호하지 못했다. 그나마 가장 합리적이고 정상인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 죄 없이 탄핵되게 사실상 방조한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는 국민이 여기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저 21대 국회는 폐기 처분이에요. 국회는 해산하라! 당장 폐기 처분돼야 될 폐기물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건 없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불도저가 될 각오로 투쟁에 임해야 될 것입니다. 21대 국회 즉각 해산하라! 말도 안 되는 공수처법 즉각 폐기하라! 연동형 비례대표제 즉각 폐기하라! 폐기해야 될 건 법뿐만이 아닙니다. 보니까는 사람의 탈을 쓴 것들도 폐기해야 돼요. 21대 국회 정신 나간 탄핵 찬성 국회의원들도 모두 폐기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 없이 초옥되고 999일째 되는 날입니다. 내일은 공교롭게도 크리스마스인데 내일이 1000일째예요. 1000일째 되는 날에도 풀어줄 생각이 없습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인신감금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이 구호를 외쳐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은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통합이다. 이것은 저 멍청한 통합론자들과 보수우파 애국우파를 말려 죽이겠다는 저 좌익 종북좌익들도 모두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 석방이 통합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이상입니다. 네, 너무나 진취적이고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이 중에 하나 정정 말씀드릴게요. 21대가 아니고 20대 국회라는 점 대신해서 정정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실 분, 행동하는 지식인 그리고 깨어있는 지식인 바로 남광규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평소에 제가 연단에 서면 5분 내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두 사회자에게 양해를 구해서 한 10분 정도 시간을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저 두 악법이 27일경에 아마 이게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마지막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계신 공화당은 여러분에게 이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가 호소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할까 모르겠지만 작년 12월 22일 서울역 집회연단에서 제가 처음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공개적으로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제기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이 나오지만은 제가 그때 얘기한 중에 하나가 이 모든 것은 다 노동당으로 기결되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1년 전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가지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지금 또 언론에서 다루고 유튜브에서 다루기 때문에 같은 얘기는 제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공화당은 여러분 말고 여기 계신 우리 국민 여러분 잠시 정말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냐? 이 비례형 연동대표제가 통과되면 제일 기뻐할 정당이 누구냐? 민주당도 아니고 정의당도 아니고 또 무슨 그 바른미래당이니 또 민평당이 이런 당이 아니고 노동당입니다. 노동당. 간단하게 얘기해서 비례형 연동제는 대한민국 국회에 노동당이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합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야, 이게 맨 처음에는 지역구를 230석으로 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뭐 70석이니 75석이니 하니 해가지고 야, 이러면 안 된다 했는데 지금 뭐 4+2이니 해가지고 얘기 나오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선거구는 35석으로 하자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야, 35석이면 뭐 그거 변동이 있어봤자 몇 석 변동이 없을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정의당이 지금 있는 데서 한 5, 6석 더 많이 가져가고 또 뭡니까? 뭐 국민의당이라고 하죠. 그 하도 뭐 당이 바뀌어가지고 그 지금 뭐 미래연합인가 그쪽에서 해가지고 한 5석 가져갈 것이다. 민주당은 한 10석 감하고 또 우리 지금 자유한국당은 10석 감하고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사 통과되더라도 비례형 연동제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것은 전체 300석 중에 10몇 석, 많아봤자 15석 뿐이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실제 그걸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까지 그거 가지고. 근데 이거는 의석수 변화가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제가 피 끓는 목소리로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 법 자체가 어느 정당 하나의 의석 몇 석을 더 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제 얘기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앞으로 남북한이 만약의 경우입니다. 북한이 핵 문제가 미국 사이에 어떻게 하든 간에 뭐 타협으로 가게 돼가지고 남북한 통일이 정치적으로 만약에 논의되어질 때 그거는 우리가 알기로는 연방제 논의가 될 수 있겠죠. 그게 북한에서는 지금 낮은 단계의 연방제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높은 단계의 연합제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북한 통일이 논의될 때는 우리의 연합제와 북한의 연방제가 막 뒤섞이는 겁니다. 해석 여하에 따라서 연방제일 수도 있고 연합제일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 실마리를 국회에서 선거법 변경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또 하나, 자, 그래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려지책으로 만든 것이 비례의석을만을 위한 비례정당을 만들겠다, 비례한국당을 만들겠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본체 자유민주주의를 대해도 그 틀 자체가 바뀌는데 또 꼼수를 써가지고 또 망하는 길을 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3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쫓아내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렸다면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제2의 국회의회 쿠데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무고하게 쫓아낸 탄핵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지금 우리 눈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왜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을 합법적으로 무너뜨리고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집권당 노동당을 맞아들이기 위한 의회의 준비 정비가 이 법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제가 유일하게 얘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년 전 다시 강조하지만 12월 22일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제가 이 부분이 전공자예요. 제가 이 부분이 전문 연구합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은 만약에 정치적으로 된다, 진행되어진다 그러면 남북 총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선거를 통해서 남북한이 통일될 때 지금 비례형 연동대표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게 나중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북한 노동당이 합법적으로 남북한 7,500만의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 수 있는 길을 타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 제가 북한 전문가 아닙니까? 나름대로 제가 앞으로 어떻게 남북 통일이 될 것인가 정치적으로 된다면 그걸 연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온 제 개인의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틀릴 수도 있어요. 제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지금 되어가는 것이 너무나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민주당이 몇 석, 정의당이 뭐 6석을 가진다, 20석 가진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석 플러스 마이너스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의회 체제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 3일 남았습니다. 예정대로 27일날 통과되어진다 그러면 딴 거 볼 거 없어요. 표 따지고 의석 따지지 말고 이게 통과되어지게 되면 사실상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노동당이 되는 것이다. 그 길을 터주는 것이 바로 비례형 연동제라는 것을 남은 3일 동안 잘 모르는 국민들에게, 언론에게 여러분이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민주당이고 제2중대는 누굽니까? 그 다음에 예? 자한당 일단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그거 몇 석 있죠. 그래서 정의당이 뭐 2중대, 민평당이 3중대, 또 뭐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뭐 그런 세력이 4중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대한민국의 집권당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염두에 두고 통과됐을 때 집권당은 노동당이고 그 노동당의 제1중대는 민주당이고 제3중대는 정의당 이런 순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참 한심한 정당이 꼼수는 꼼수라고 비례 정당을 만들어서 비례표 우리가 먹겠다. 이게 뭐냐? 이 법에 이 선거제의 본질을 몰라가지고 계속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 공화당만이 사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비례연동제는 우리 공화당, 그 두 석밖에 없는 우리 공화당에게는 유리한 선거법이다. 잘하면 여러분이 비례 선거를 통해 가지고 의석을 늘릴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은 뭡니까?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공화당에 유리할 수도 있는 정당인데, 선거제도인데 결사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실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민주를 지키는 것이지, 꼼수에 꼼수를 대응해가지고 결국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집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말입니다. 옆에서 삽을 들고 와가지고 그걸 살리겠다고 야단을 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당에도 제가 호소를 합니다. 아니 잠깐만 흥분해가지고 다음번 헷갈리는데 자유한국당에도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위성정당을 말해서 비례대표 우리를 먹겠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해주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남은 3일 동안 이 두 개의 악법 그 중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북한의 노동당이 앞으로 정치적으로 남북 통일을 논의될 때 합법적으로 노동당이 통일한국의 집권당이 되기 위한 길을 터주는 그 선거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려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수처 반대! 연동형 반대! 결사 저지! 국민무시 미시야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좌파 독재 장기 집권은보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한다. 문재인 독재 마지막 포즈 공수처를 반대한다.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장악은보 공수처를 반대한다. 국민을 버리고 독재에 편승한 20대 국회 심판하자. 다음으로 모실 분은 간호장교 출신의 보건학 박사 우리공화당의 국제대변인입니다. 도현장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 동지,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여러분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은 신약을 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질병에 대한 신약을 개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약을 개발해서 동물 실험을 하고 작용과 부작용을 파악한 다음 안전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그때 생체 실험을 하고 그 동물 실험에서 발견하지 못한 작용과 부작용을 다시 검토한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금기이고 어떤 상황에서는 쓸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그런 철칙을 내려준 다음에 약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도 그와 같아서 우리 삶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 약이라면 법과 제도는 우리 삶의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지혜를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과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히 어떤 제도를 도와하려고 할 때 그 기존의 법과 제도에 의해 이 법과 제도가 국민들에게 어떻게 반영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러 연구와 깊은 전의 사례와 그리고 공청회를 통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가 부여해준 그 신성한 망치 3번의 의미를 아무렇게나 지 멋대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제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셨습니까? 자유한국당 그리고 우리 조원준 대표님 올라가서 항의할 때 문희상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두 귀를 막고 있었어요. 아니,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국회의원과 국회의장이 감히 두 귀를 막는데 이것이 가당치나 한 국회의원이고 국회의장입니까? 그와 동시에 정의당의 심상정 그리고 민평당의 정동영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박수치며 웃고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걸 보고 무슨 마음을 느끼셨습니까? 감히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민의를 반영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보내준 그러들이 지금 민의를 저버리고 우리를 개돼지 취급하면서 지멋대로 저희들의 삿된 마음을, 삿된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뒷거래를 하고 담합을 하고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립니다. 너희들 국민들 앞에서 언제까지 그렇게 두 어깨 펴고 활개칠 수 있을지 두고 보겠다. 그리고 여러분,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동지가 지나갔습니다. 동지가 무엇입니까?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입니다. 이제 동지가 지나서 해가 점점 길어지고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점점 해가 길어진다는 것은 밝음이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문재인 그리고 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한당 떨거지들, 그들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자신들의 삿된 욕심과 이익심란을 채우기 위한 어둠의 무리들은 빛을 싫어하고 빛을 두려워합니다. 이제 빛이 밝아져오고 빛이 더 커지는 이 시기에 우리 공화당이 더 힘을 발휘해서 저들을 반드시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의 무리들은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둠 속에서만 활동을 합니다. 빛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길게, 더 크게 자신들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상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상. 항상하지 않다는 거지요. 권력만큼 항상하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사람의 마음처럼 무상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이런 마음 이 순간에 가졌다가 10초 후에 다른 마음이 생기고 1시간 후에 또 다른 마음이 생깁니다. 그 무상한 마음 중에 오직 하나,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님과 자유민주주의 제자를 향한 이 마음이 아직도 항상한 것은 결국 진실과 진리와 정의가 바로 여기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실, 진리,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실이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진리이며 정의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마음이 한결같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하지 않는 진리와 정의, 진실이 반드시 저 어둠의 무리들을 반드시 무찌를 것입니다. 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악법 중에 악법, 공수처를 당장 폐기하라! 역사 앞에 그리고
주셔서 죄송스럽습니다. 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투쟁하는 시식인준 또 한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의 최고위원이시고요. 바로 지금 인제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십니다. 한상수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정말 국회를 바라보고 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와 있으니까 정말 적이 가까이 있네요. 우리가 청와대도 가기도 했지만 정말 적이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쳐들어갈까요? 우리 저 대통령에 가야 돼서 오늘 쳐들어 못 갑니다. 대통령에 가야죠. 그런데 연동형 비례제 그리고 공천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아실 거고 이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음모의 일환이다. 그거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근데 그게 통과될까 안 될까? 또 통과되면 대한민국이 망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통과될지 안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그 완전히 그 연동형 그 비례 의석이 확 줄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정의당 또는 저 다른 쪽에서 바른미래당 쪽에서 반란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이가 하는 뭐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이가 하는 일이 되는 게 없다. 그러니까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도 안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4+1 내부에서 자중지랄이 발생해서 통과 못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어떤 간에 우리는 계속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 안 되면 그러면 4+1이 해체되는 거죠. 그러면 공천 법안도 통과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하도 제가 그 정말 비이성적인 집단들이라서 어떤 또 돌발적인 판단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통과 안 되면 공천도 자연히 안 된다고 보는데 근데 혹시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안 된 대신 공천법은 통과시킨다 이런 논리가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저는 그 27일 회의가 다 끝나가니까 27일 이제 금요일이죠. 회의 끝나니까 또 뭐 열어가지고 또 한다는데 하여튼 어떤 간에 저는 기본적으로 연동형 비례제 안 되고 공천 안 되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투쟁 강도 높여야 되겠고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연동형 그리고 공천 이 법안이 국회의 표결에 붙여지면 표결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이 나오겠죠. 그 사람들을 우리가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해야 됩니다. 저는 연동형 또 공천 통과되든 안 되든 문재인 정권은 동반몰락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반몰락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몰락하고 있습니다. 근데 절벽에서 수락하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잡았다고 살아나겠습니까? 못 살아납니다. 곧 떨어져 죽죠. 그런데 그 나뭇가지 하나를 잡으려고 하는 게 이 두 법입니다. 악법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정말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부역한 그 세력으로 민주당 말고 그 군소정당 4개 있죠. 그 정당들을 우리가 심판해야 됩니다. 민주당 심판하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4+1에 참가해 있는 군소정당들 그리고 또 찬성표를 던진 모든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내년 총선에서 철저히 심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통과된다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법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뭐냐면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도 사실은 그 표의 등가성 문제에서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헌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천법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천법은 헌법에 설립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이 상권 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등권 침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헌법 위반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공수처가 통과된다고 하면 저는 안 될 거라고 보지만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때는 법적으로 이것을 헌법 소원을 제기하거나 위헌법률 심판을 제기해서 이 공수처법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를 위헌 판결을 얻어서 그걸 무효화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총선에서 이번에 이 두 악법을 통과시키는데 만약에 통과된다면 통과시키는데 거기에 동참했던 모든 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완전히 심판해야 됩니다. 바로 저는 이 두 악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과 그 부역 세력들의 사면을 자초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이 저지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투쟁합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상수 교수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너무 낙관적이셔서 가끔 걱정이 될 때가 있지만 다음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우리공화당의 이부장, 우리공화당의 수석대변인 그리고 북한 인권 변호사 임지연 대변인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규택 최고위원님께서 새드 크리스마스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슬플 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불법 인신감금 999일 크리스마스의 1000일을 맞이하고 있는 가슴 아픈, 많이 가슴이 아픈 애국우파 국민들입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불법 인신감금 구속 연장이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 믿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2017년 10월 16일 2018년이 지났고 2019년 1000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님의 따님답게 그 큰 신체적 고통 속에서도 단 한치의 무너짐도 없이 꼿꼿하게 버텨주시고 계시는 우리의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입니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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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이십니다. 우리의 실체와 우리의 진실 속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는 언제나 그렇듯이 늘 우리의 대한민국 대통령이십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권력 찬탈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 여당 노릇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그들의 야합 집단 2중대, 3중대, 4중대들이 여러분의 주권, 국민 주권을 유린하고 강탈하고 야당들을 따돌리고 마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짓밟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그의 하수인 노릇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평당,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그 야합 집단들은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의 자유와 여러분의 민주주의와 여러분의 재산을 끝없이 도둑질하고 강탈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저지시켜야 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시켜야 됩니다. 좌파 독재 정권 장기 집권 이루어버리고 아까 남강규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북한의 노동당을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연방제 통일의 제1 땅으로 만들어버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하자!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인신강금 천일에 대한 논평을 쓰면서 저는 다시금 각오하고 확신했습니다. 대통령님의 옥중 추쟁 천일!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 추쟁과 함께 피눈물을 흘리면서 걸어온 피눈물을 흘리면서 투쟁해온 태극기 혁명 전사들의 태극기 투쟁 결코 헛되이 할 수 없다. 우리가 걸어온 천일은 눈물과 고통과 분노의 천일만이 아니다. 우리의 천일은 끊임없이 옥중에 계신 박근혜 대통령님과 교감하고 소통하고 단 한 번의 끊어짐도 없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옥중투쟁 천일과 함께 걸어온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구출해온 천일,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겠다는 천일,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위대한 여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우리가 맞이할 미래, 우리가 맞이할 2020년, 우리가 맞이할 드디어 만나게 될 박근혜 대통령님과의 만남,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고 단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는 반드시 만납니다. 그때까지 태극기 혁명 전사들,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패배감에 슬픔에 절망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할 승리를 위해 투쟁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단연코 승리, 박근혜 대통령님과 얼싸안고 우리의 승리, 조국 대한민국의 승리를 우리 공화당이 만듭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임지혁 수석 대변인의 연설을 들어보셨는데 수석 국제 대변인의 말씀을 안 들어보실 수가 없겠죠. 자,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공화당의 유한진 수석 국제 대변인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당원 동지 여러분, 오래갑니다. 이번 달에는 제가 일본에 2번을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제1교포 분들과 만나기 위해서 갔었고, 또 한 번은 일본에서 일본의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시는 분들과 만나러 한 번 또 갔었습니다. 지금 이 청구권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문희상 의장이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법안을 만들어서 그나마 좀 쓸모 있는 법안인가 하고 거기에 약간의 희망을 걸어 보았었지만, 바로 그 다음날 청와대에서 이것은 안 된다고 또 퇴짜를 놓고 있습니다. 이 청구권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심각성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일본의 외교 정책에 깊이 관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가 결국은 한일 간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남을 수 있는 것인가, 그 근본적인 문제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을까, 그 정도로 걱정이 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그 문제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모른다고 오히려 걱정을 해주시는 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2015년 박근혜 대통령님의 위안부 합의를 다시 한번 읽어봤다고 말하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위안부 합의에 녹아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정치 철학, 외교 정책이 정말 그것을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님이 얼마나 훌륭한 정치 이념을 갖고 계신 대통령이셨는지를 알 수 있었고, 거기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조금 있으면은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점점 일본 기업들의 압류했었던 자산에 대한 현금화가 점점 실현이 될 것이고, 우린 이것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일본에 가서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은 우리 공화당이 그 한일 관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그분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우리가 이 한일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입장을 밝히고 용기를 내어 이 청구권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또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965년 박정희 대통령님의 한일 기본조약을 계승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현재 이 문재인 정부와 이 전체주의 세력은 근본적으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미국과 공조해서 만들었던 이 한일 기본 조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이 조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의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남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 이것이 만약에 일본과 관련된 일이 아니고 다른 나라와 관련된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우리가 주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일 정당이기 때문에, 또는 단지 한일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가 이 청구권 문제를 우리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탄핵이 국내적으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였다면, 지금 이 청구권 문제를 계속해서 부정하고 이 우리나라의 국내적 판결인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국제사회 보고 우리나라의 대법원 판결을 준수하라고 말하는 이 문재인 정부는 국제적으로 지금은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탄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라도 이 청구권 문제에 대해서 용기를 갖고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화당은 박정희 대통령님의 1965년 한일 기본조약을 계승합니다.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게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해석에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또 해야 하는 얘기는 박근혜 대통령님의 2015년 위안부 합의입니다. 이건 역시 우리 위안부 문제가, 이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문제를 잊는다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에 매듭을 짓자. 그래서 그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보상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그 박근혜 대통령님의 위대한 정치 철학, 그것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문재인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법을 준수해야 된다. 조약에 관한 비엔나 협정을 보면은 거기에는 그 어떠한 국내적 판결도 국제적 조약을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합니다. 문재인은 국제법을 준수하라! 감사합니다. 문재인 독재 마지막 포즈, 공수처를 반대한다! 검찰 개혁을 가장한 검찰 정화본부 공수처를
다음으로 모실 분은 독립의사시죠. 윤봉길 의사의 손주 되시는 윤용 교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윤봉길 의사님의 손주라면은 윤 의사님이 120세인데 제가 손주가 될 수가 없죠. 조카입니다. 네. 어떻게 그 서울구치소 깜빵 우리 대통령님은 나오고 그 속에 문재인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놈이 얼마나 꾀를 부리고 해대는지 말이에요. 또 공수처법까지 또 통과시켜가지고 또 아주 제왕이 돼보려고 국민들이 다 손아귀에 놓고서 그야말로 히틀러 시대에 사용하던 그걸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써먹으려고 아주 나쁜 새끼, 강도 새끼, 천하에 죽일 놈. 문재인은 누구냐면은 게이트 천재야. 게이트 천재. 이놈 아주 여러분들 게이트가 워터게이트라는 호텔이 있었어요. 워터게이트. 미국이에요. 근데 닉슨 대통령이 그 당시에 이제 그 도청을 하고 그러다가 걸렸죠. 그래가지고 그 워터게이트 게이트 자를 따가지고 게이트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부터 게이트라는 명칭을 붙였는데 게이트라는 게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 몰래 하는 게 게이트입니다. 국민 속여먹는 게 게이트예요. 그 다음에 게이트에는 반드시 엄청난 자금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다음에 권력을 팔아먹는 거, 권력을 팔고, 권력을 파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겠죠. 문재인 아마 엄청난 재벌일 겁니다, 지금. 앞으로 윤석열 씨가 다 조사하겠지만은 다음에 이제 조국이가 감옥에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문재인이를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상 대통령은 처벌이 안 되니까 그래도 불러야죠. 아마 부를 겁니다. 제 말씀이 98%는 맞을 겁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리고 얘네들이 저 국회 저 썩은 놈들이 안 썩은 분이 몇 분이 있어요. 이 안에도 계신데 이 썩은 놈들이 말이에요. 별의별 궁리를 다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저놈들은 아주 나빠도 보통 똥물에 튀긴 놈 저놈들. 아주 똥덩어리 같은 놈들 말이에요. 이놈들. 아니 국민들이 이름도 모르는 선거법을 만들어가지고 통과시킨다? 이건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됩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에요. 아마 여기 저도 잘 몰라요. 연동제인가 비료제인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아세요? 몰라요. 모르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놈들이. 이런 황당한 놈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 찍으면은 그 표가 어디로 갈지 몰라. 이게 연동제인가 지랄제인가야. 이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문재인은 매일 뭐만 생각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은 사기칠까? 어떻게 하면 돈 처먹을까?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에게 아부 떨까?
맨날 생각만 하는 겁니다. 이놈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돼! 농담 아닙니다. 문재인 죽여야 돼! 누가 죽이든지 빨리 죽여야 돼! 이 나쁜 놈 같으라고. 이 나라를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예, 참. 야, 이 나라 독일 가서 시체 닦으면서 이 나라 세웠다. 독일 지하 2000m에 들어가서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 나라 지켰다. 수십만 명이 총탄을 피우듯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이 나라 지켰다.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11대 강국이 됐어. 이놈들아. 근데 청와대에서 매일 어떻게 하면 김정은에게 아부떠나, 여러분들에게 도움된 게 뭐 있습니까? 맨날 김정은에게 2년 반 동안 아부 떨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된 게 뭐 있어요? 자영업이 넘어가고 그냥 공실이 즐비하고 주머니는 딸랑딸랑 돈이 없고 수출은 안 되고 생산은 줄어들고 노조는 날뛰고 문재인 것들은 날뛰고 엉터리 법은 통과 직전에 놓여있고 이 나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아야 돼. 죽지 않으면 살기 막아야 돼. 이 나쁜 놈들, 만일에 안중근 의사가 살아계시다면 문재인 당장 죽였을 거예요. 이봉창 의사가 살아계시다면 문재인 당장 총살했을 거예요. 이준 열사가 살아계시면 문재인 먼저 죽였을 거예요. 윤봉길 의사님이 살아계시다면 문재인부터 죽이고 빨갱이들은 다 죽였을 겁니다. 여러분들, 문재인을 위하여 전진, 문재인을 향하여 진격, 끝장을 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전 삼성 장군 김우사령관. 평생을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조국을 위해 희생하셨고 예편 후에도 태극기를 들고 하루 24시간 조국을 위해서 투쟁하고 계십니다. 허평원 장군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평일인데 이리 와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큰 소리 치면서 여러분들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지만 지금 그럴 처지가 못 돼요. 저는 야들 처음부터 이 법 막지 못하고 통과된다고 했어요. 이봉규 TV 본 사람들이 있죠? 그 소리 한다고 뒤에 댓글하고 욕을 아주 바가지로 얻어먹었어요. 문재인이 저 1파들 그들의 목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저들은 내년 4.15 총선에서 경선 확보해서 합법적으로 연방제
통일로 나아가는 이 목표 불변이 문제는 이 국회에서 막아야 되는데 이 국회라는 놈들이 보면 썩어 빠져도 보통 썩어 빠진 게 아니 완전히 문재인이 하수인이 돼버렸어요. 이번 못 막습니다. 갈 때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자고요. 이 법 통과되고 내년 4.15 총선에서 경선 확보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나마 작은 행복도 지킬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봉규 TV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정말 100만 내국 국민들이 태극기 들고 국회 의사당에 모여서 이 국회를 에워싸면 막을 수 있다고 내가 얘기했어요. 그 외에는 답이 없다고 했어요. 그는 나오지를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만 지금 4주째 우리 조진 대표 차디찬 바닥에 텐트 치고 자면서 투쟁 지휘했고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싸웠습니다마는 국민들이 방관만 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 뭐 좀 싸우는 흉내 내더니 가버렸어요. 황교안 대표 오늘 병원에 입원했답니다. 투쟁 포기한 거죠. 정말 참담합니다마는 현실은 현실인 겁니다. 우린 끝까지 이 국가적인 위기화, 문재인 집단들의 반대한민국 반역행위를 국민들에 알리는 이 투쟁을 지금까지 해온 것보다 더 가열차게 투쟁하는 것만이 그나마 한 가닥 희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결코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패배주의에 젖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한때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지만 점차점차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많은 국민들이 깨어났습니다. 이번에 이 법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들은 더 느끼게 됩니다. 이 법 제정 이후에 저들이 하는 행위 뻔합니다.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더 진실을 알게 되고 분노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 중심에서 국민을 일깨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우리는 당당하게 정의롭고 어렵게 싸워서 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긴다는 확고한 신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이 있습니다. 저는 하늘 믿고 살아왔어요. 하늘은 결국은 정의와 진실 편에 선다는 사실입니다. 정의와 진실은 우리 공화당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허평환 장군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연사분 모시겠습니다. 국민을 저버리고 독재에 편승하는 20대 국회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는 우리 공화당의 공동대표 삼선 의원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투사 박근혜 대통령님의 호위무사 조원진 대표님 우리 공화당의 당과와 함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모든 당원이 당가를 함께 부를 수 있는 정당, 그것은 오로지 우리 공화당밖에 없습니다. 동지 여러분, 큰 목소리로 우리 공화당의 당가를 함께 합시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동지여 모여라, 희망찬 우리 공화당. 승리의 함성. 한상수 최고위원님, 그다음에 박태호 최고위원 다 올라오세요. 김경훈 다 올라오세요. 우리 허평한 대표님, 서덕구 변호사님 다 올라오세요. 최지민 양 다 올라오세요. 장강국 교수도 올라오시고.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모여라, 손에 손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자유민주주의 구출하자,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여, 두려워 마라.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 모여라, 손에 손을 잡고 외쳐라, 우리 공화당. 우리 공화당. 존경하는 애국 우파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의 당원 동지 여러분, 20대 국회는 개똥국회입니다. 어제 제가 필리버스터 들어가는데 뭐라고 견제합니까? 너가 모두 다가 도둑놈들이라 그랬어요. 문희상이도 도둑놈, 문희상이 앞에서 떠들던 사람들, 박근혜 대통령 등 뒤에 배신의 놈들 많습니다. 그 놈들도 다 도둑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는 문재인 쫄개들이 나라를 공산주의자들한테 넘기려는 도둑놈들이고, 하나는 멀쩡한 대통령을 등 뒤에다가 칼 꽂은 배신자 도둑들입니다. 20대 국회는 기록을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저 20대 국회는 최악의 대한민국으로 봐서는 반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봐서는 반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러한 국회라는 것을 우리는 똑바로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27일간 국회 계단 밑에서 27일간 자고 있습니다. 싸우려면 제대로 싸워야 되잖아요. 우리는 2년 반 전부터 태극기를 들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거짓이라고, 그것은 불법이라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탄핵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4번의 겨울을 걸치면서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처음으로 문재인 씨는, 문재인이라고 저는 얘기도 안 합니다. 문재인 씨는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 왜 문재인 씨냐? 당신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개인이라는 겁니다. 개인. 맞습니다. 맞아요. 문재인의 하수인들이 저 국회에 우글우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우리 공화당 제가 처음으로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독재라는 얘기 안 해요. 1년이 지나고 2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문재인 보고 독재 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을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할 때 이미 대한민국은 다 망한 겁니다. 그들은 좌파 독재들, 소위 말하는 토착 빨갱이들이 모여가지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악의 소굴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화당이 4번 겨울을 싸울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만나서 제가 이러면은 나라가 다 망한다고 제발 아스팔트에 나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싸우자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렇게 설득할 때 그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두더지 새끼들 같이 다 2년 반 3년 동안 두더지 굴에 숨어 있다가 선거 몇 개월 남으니까 나와서 국민을 또 속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 이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지 못한 저 조은진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탄핵했는 63명이 고개 쳐들고 다니고 있는 저 국회가 대한민국의 민의의 정당입니까? 저는 악마들이 모여있는 소굴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들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우지도 못하는 거예요. 4번 겨울 동안 손가락질 받으면서 태극기 집회가 다 무너졌을 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욕을 먹으면서도 진실은 이긴다고,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대한민국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불의의 나라, 거짓의 나라는 되지 않는다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렇게 마녀사냥당할 때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을 믿고 당신이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은 대한민국은 좌파 빨갱이, 토착 빨갱이 세력들에 의해서 무너진다고, 그렇게 우리는 4번 겨울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공화당 보고 통합하지 않느냐, 왜 통합해야 되는데 뭉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국회 앞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공화당은 분열 세력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분명하게 유성민 쳐내고 김무성 쳐내고 박근혜 대통령 1심 재판 한 달 놔놓고 대통령을 출당시킨 배류나 홍준표 쳐내고 김성태, 권성동 5명만 쳐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공화당은 통합의 문을 열겠다고 분명히 선언했어요. 우리가 4년 4번 겨울을 그렇게 투쟁하면서도 수많은 사람이 감옥 가고 수많은 사람이 검찰 조사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날 수백 명이 다치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의 시기를 겪었지만은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통합의 길을 열겠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대한민국을 망하게 했는 이 불의의 세력, 배신자 역적들을 못 채내는 겁니까? 글쎄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데도 그 5명 배신자 역적들을 쳐내지 못하는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인 저런 새빨간 청와대와 새빨간 국회와 싸울 수가 있다고 봅니까? 황교안이나 조은진이는 길에서 아스팔트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라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사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위해서 전쟁 때 조개와 같이 목숨을 던진 사람이 수십만 명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나갔는데 조은진이가 뭐가 중요하고 황교안이가 뭐가 중요합니까? 두 사람이 목숨 걸고 죽어나가면은 그때 혁명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우리 공화당은 두 개의 바퀴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공화당이고 하나는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입니다. 인권판사 박근혜 대통령 때 현재 변호인이었던 서석구 변호사님,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정치인 중에서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때 혜택 보지 못하면서도 지금 지키고 있는 이규택 전 사선 의원, 신박연대 대표님, 대한민국 군인 중에서 지무사령관 삼성 장군을 했는 허평한 대표님, 한상수 우리 최고위원 서울법대 나와서 인제대학교의 현역 법대 교수입니다. 박태우 최고위원, 이분 여러분 외교관 출신이에요. 유명한 논평가입니다. 남강구 교수님 고려대학교 교수 하시다가 지금 매봉연구원 원장하고 있어요. 김춘식 최고위원님 서울법대 나오셨는데 IT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윤영 교수님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오경훈 사무총장 서울대 나와서 86년도 서울대 총학생회장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이번에 다 우리 공화당은 30, 50대로 다 출마하겠다, 이것이 대통령님의 뜻이고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인적쇄신 못하면은 우리 공화당이 인적쇄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임기현 수석 대변인 이화여대 나오셨어요. 육군 간호장교 출신입니다. 진순정 도여정 대변인, 지난번 창원 선거의 장본인이에요. 창원국립대 나오셔서 자영업자 대표입니다. 우리 남상무 충남도당 위원장님, 이분 유명한 서해 가세요. 알겠습니다. 우리 박건희 대변인 세종대학교 나오셔가지고 교수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최지민 양 연세대학교 8학생 장학금 연대 공대 나온 사람이에요. 우리 젊은 최고위원 한건영 최고 대학원생입니다. 조금 전에 연설했던 사람 국제대변인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이 젊은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을 이끌고 갈 겁니다. 사람부터 바꾸지 않으면은 저 붉은 토착 빨갱이들하고 싸울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홍문정 대표님의 생각이고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의 세 분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덕분님 국장님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저분들 전부 다 새누리당 때 다 국장했던 분들이에요. 누가 과연 자유한국당 대한정당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이 빨갱이 세력들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공화당 말고는 문재인을 끌어내고 토착 빨갱이 세력들, 이 대한민국의 종북 진북 주사파 세력들의 뿌리를 뽑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화당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께서 이제 999일, 내일 1000일 되는 날입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없는 정치적 정적에 대한 보복입니다. 불법 감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 없는 대통령을 인신감금 시켜놓고 우파를 이끌 수 있는, 보수를 이끌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없애버리고 나니까 저거 마음대로 나라 절단내는 거 아닙니까? 저거 마음대로 공수법법 통과시키고 국회의장이라는 놈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인 겁니다.
뭐가 그렇게 잘났어요? 자유한국당 놈들 2년 반 동안 전부 다 숨어 있었잖아요. 지금도 자기 국회의원 한석 더 한다고 비례한국당 만든다. 비례한국당 만들면은 우리 공화당 후보도 안 하면은 수도권 자유한국당 전멸이에요. 도대체 정치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싸워서 이깁시다. 만약에 오늘 같은 필리버스터하고 공수처법 내고 연동내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계셨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과 싸워서 거짓과 싸울 수 있는 힘은 진실밖에 없고 불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정의밖에 없다. 그러니까 꼼수하지 말고 당당하게 국민들한테 심판 받읍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위대한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님, 박정희 대통령 각하,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는 정당입니다. 그 정신답게 당당하게 싸웁시다. 문재인 토착 발령이 세력 문재인을 끌어내자. 붉은 국회 대한민국의 상권 분립을 침탈하는 법을 만드는 저 국회의원들을 처단하자. 악법 중에 악법, 좌파들의 장기 집권 업무,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법을 저지하자.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지를 위한 제162차 1부 집회 마칩니다. 2부, 3부는 2부 오후 5시 반, 3부 9시 서청대 앞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집회 마치는 대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 전달식 서명부 전달식은 12월 30일 월요일 날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서명부 전달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서청대로 가자! 가자! 가자!
됩니다. 교통령 안내해드리겠습니다. 9호선 타시고 동작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신 후에 인덕원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9호선 타시고 동작역에서 4호선으로 환승하셔서 인덕원역으로 오시면 됩니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